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영상에서는 새로운 사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당연히 아버님께서 새벽에 올리셨는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아셔야 되지만 생업에 바쁘시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아버님께서 오늘 새로 올리신 이 충격적인 내용에 대해서 저의 의견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님께서 새벽에 두 번째 편지라는 제목하에 정민이에게 편지 쓰셨습니다. 정민이에게 편지 쓴 거지만 결국은 아버님이 그동안 자식 잃은 마음에 제일 열심히 조사하신 거고, 꿈에도 나타난 정민이로부터 암시도 받았다. 꿈 부분은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버님이 계속 동기부여된 거죠. 자기가 어떤 부분을 팔지, 어떤 부분에 의문이 드는지 계속 동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이야기 할 상황이 아니니까 하나만 말씀드리면, 미국 프래그마티즘의 제임스라는 선구자, 최고의 학자가 말하기를 will to believe, 믿음에 향한 의지. 제가 제가 지금 공부하면서 가장 충격받은 논문 5개 중에 하나입니다. will to believe. 믿음에 대한 것도 아니고 믿음 자체만으로도 좀 엄청난 논의가 있어요. 인공지능 때문에. 의식과 함께 의식, 믿음, 그리고 will. 이 will에 대해서도, 의지에 대해서도 정말로 완전히 새롭게 지금 현대사회에서 이 의지에 대해서 뇌과학 때문에 완전하게 새롭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가장 최첨단 논의를 말씀드리겠는데, 이 두 가지가 결합된 겁니다. will to believe. 믿음을 향한 의지. 믿음 자체도 힘들고 will도 지금 파악이 힘든데, 다 파악됐다고 얘기하는 건 전부 가짜입니다, 여러분. 지금 수많은 최고학자들, 의학자, 과학자, 철학자, 과학철학자, 논리학자, 수학자, 심리학자, 모든 사람들, 컴퓨터 공학, 모든 사람들이 모여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1000개의 논문, 1300개 논문 나와서 40개 정도의 의식에 대한 정의가 나와도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학자들 전부 가짜. 해결된 것처럼 한두 가지 정의 갖고 와서 30개 정의로 압축이 됩니다. 1000가지 넘는 정의가, 논문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will to believe, 믿음을 향한 의지가 섞였어요. 믿음과 의지가 섞였어요. 이게 저는 너무 충격입니다. 지금도 충격입니다. 매일 충격입니다. 믿음은 믿음이고 의지는 의지인데, 믿음을 향한 의지는 뭡니까? will to believe.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꿈에 아버님이 영감 받은 게 그 다음 행위, 그 다음날 조사, 그 다음에 의문을 갖는 것과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 아시겠죠, 여러분? 꿈에 내가, 아니면 어떻게 영감을 받은 것이 그 다음 행위에, 행동에, 나의 뉴런, 나의 뇌세포에, 나의 신경세포에, 나의 인지 능력에, 나의 이 세상을 향한 감정, 이성, 어떤 동기, 행동, 모든 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지금 will to believe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갖는 게 아니고 믿음을 향한 의지.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버님께서 꿈속에서 그동안 정밀 만나오셨다가 오늘 어떤 말을 하셨는지 보십시오. 자, 시로 시작하십니다. 시로 시작을 하는데 4월의 작별. 그래서 4월의 작별은 우리 말고 알고 있는 그 4월은 너의 거짓말, 이것도 생각이 나죠.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신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버님 여유로 시작하시는 겁니다. 여유라기보다는 시로 시작하신다는 거는 엄청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의 추론이에요. 엄청난 이야기를 지금 하겠다, 오늘. 그 전에 시를 언급하시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추론했습니다. 4월의 작별. 차가운 강물에서 길을 찾는 너의 그림자 거두지 못했네. 모두가 원치 않는 이별의 봄날, 풀어야 할 숙제만 남긴 채 넌 왜 서둘러 이 봄을 떠났을까? 착하디 착한 미소는 흔들리는 꽃잎보다 해맑은 여운으로 가슴 저미는데, 영문도 까닭도 모를 작별이라니 말 없는 저 강물은 알고 있을까? 아, 서럽도록 눈부신 봄날에 무청 같은 22의 젊은 날은 일탈을 모색하는 시기에 취했을까? 서러운 깃들었을 옷깃 부여잡고 푸른 강 되었을 사무친 얼굴. 아픔 없는 그곳에서 이제 편히 쉬기를. 네. 이게 시를 보면서도 그 다음이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아버님의 감동, 분노, 슬픔, 의지, 다음 사실에 관한, 이 다음 진실에 관한 의지들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 믿음에 대해서. 자, 본격적으로 두 번째 이야기를 할게요. 아버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시면 저도 몰랐던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 잠언 성당 앞에서 만났죠, 여러분. 그런데
편의점을 간 게 잠원성당 뒤에 편의점을 일단 갑니다. 근데 어차피 공원을 가려고 했던 거죠. 한강공원을 가려고 했는데 왜 잠원성당 뒤 편의점을 갔을까요? 예,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추론입니다. 굉장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 딴에는 모두 인정하지 않지만 제 딴에는 미국법 최고라고 떠드는 놈인데, 그래서 추론을 가장 많이 봤다, 판례를 가장 빨리 본다, 이렇게 한 놈인데 저도 이거 생각 못했습니다. 왜 공원 편의점 갈 건데 성단 뒤 편의점을 갔을까? 성단 뒤 편의점 갔죠. 그래서 이해가 그동안 안 되었었다. 이동안 이해가 안 됐었는데 한강공원 편의점은 알고 보니까 안전 규정상 페트병만 팔더라고. 아, 그렇군요. 페트병 640ml. 그 이야기는 그래서 청아도 사야 하고 일반 소주도 사야 하기에, 그래서 아마 잠원동 뒤에 편의점을 갔을 수도 있다. 가능성 맞습니다. 저도 완전 동의합니다. 따라서 청아도 사야 되고 일반 소주 사야 되니까 페트병 말고, 페트병 640이 크잖아요. 일반 청아도 사야 되고 일반 소주 사야 돼서, 그래서 한강공원 편의점에 안 가고 알고 있었던 거죠. 알고 있었던 걸 또 이용한 겁니다. 한강뒤 편의점으로 갔다. 영수증 한강뒤 편의점, 여기 보면 잠원 로얄점, 그래서 참이슬 오리지널 청아 샀죠. 이거 3개 섞어 먹으면 취합니다, 여러분. 이거 3개 섞어 먹으면 취해요. 근데 여기 또 이제 나옵니다. 엄마랑 1시 24분에 약속을 했대요. 당연히 어머님이 새벽에 나가니까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당연히 따지 않은 안 먹고 술을 절제하라, 당연히 얘기를 했겠죠. 그랬는데 그 약속을 지킨 겁니다. 정민이가 착한 것 때문에 모든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착하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랑 약속을 했대요. 술 줄여라. 술 지금 한강이고 아니면 너무 늦었고 술 줄여라 해서 정민이는 그걸 지킨 거예요. 그래서 따지 않은 소주병이 명확히 보이네. 쉽게 말해서 정민이가 취한 거는 영상에서 좀 드러났지만, 중요한 것은 정민이는 취했던데 같이 취했다라는 게 저쪽 더 취했다, 만취했다, 블랙아웃이다. 하지만 소주병 하나는 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는 정민이 취한 거는 영상에서 드러났어요. 근데 저쪽에는 친구는 취하지 않은 객관적 증거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따지 않은 소주병. 그리고 어머님이 이야기했던 것도 있으니까 정민이는 나름대로는 절제하려고 했던 그런 태도와 그런 상황이었다. 그리고 보십시오, 여러분. BBQ 치킨에 전화했죠. 그래서 보시면 운명의 토끼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운명의 토끼골 11시 7분에 들어가고 토끼골을 나가자마자 오른쪽 11시 8분, 결론적으로 이 사실을 종합하면 또다시 아까 지금 술 샀죠. 토끼골, 운명의 토끼골 들어가기 전에 술 샀죠. 그리고 또한 공원 편의점에서 이제 BBQ 치킨 오기 전에 가자마자, 치킨 오기 전에 이제 술 안주 사기로 한 거죠. 가자마자 편의점 간 거죠. 치킨이 일단 안 되니까 그 전까지 안주를 사기 위해서. 그래서 가자마자 또 술 산 겁니다. 가자마자, 잠시만요, 여러분. 네, 여기 지금 나오고 있죠. 보시면, 예, 여기 지금 영수증을 일단 보시면 오른쪽에 오뎅, 홈런볼, 순대 이렇게 산 거죠. 아, 술은 여기서 이제 안 샀네요. 그쵸, 여러분? 이건 우리 영수증 본 건데 술은 여기서 안 사고 그 전에 샀던 거죠. 술만 빠져 있네요. 안주만 샀는데 안주가 부검경과엔 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안주가 순대, 오뎅, 홈런볼, 이게 부검 결과에 안 나와 있습니다. 쿠팡이츠에 산 것도 안 나와 있는 건 여러분 아시고요. 그러면 이걸 종합해 보겠습니다. 술을 먹어서 취한 건, 정민이가 취했다는 발음도 나오고 노래도 부르고 취한 건 알겠는데 안주를 안 먹었어요. 안주를 훨씬 빨리 취하고 훨씬 깊이 취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안주를 하나도 안 먹은 겁니다. 부검 결과에. 왜 이렇게 술을 빨리 먹었을까요? 정상적으로 먹었으면 이해가 되는데 안주를 안 먹었어요. 술을 왜 이렇게 빨리 먹었을까요? 전민이가? 그리고 술을 자 보십시오 여러분. 안주를 그래도 이렇게 그게 아니라 전부를 안 먹은 거죠. 안주를 치킨 안 먹었죠 여러분. 그리고 부검 결과엔 내가 먹은 게 무엇인지 안 나와 있더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안주를 정상적으로 먹은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안주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섞어 먹으면 청아랑 소주랑 이거 섞어 먹으면 참이슬 이거 취합니다 여러분. 취해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이 장면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정민이가 너 왜 자꾸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고 뭐라고 그랬죠? 정확한 표현이 제가 나중에 보겠는데 웃으면서 여유를 부리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저거 제가 뭐라고 그랬죠? 제가 영상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술 먹으라는 거다. 이거 술 유도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그게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술을 유도했다. 그러니까 장소를 유인했다가 오늘 핵심인데 제가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소, 이 지역, 331 지역 바로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 나무 바로 앞입니다. 나무도 이게 평지가 있는 게 아닌 거 아시겠죠? 이제 강비탈에 있는 겁니다. 이 나무 자체가 강비탈 바로 직전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331이에요. 218, 331이 똑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많은 분들이 특히 최상정 교수님, 하대님 완전 개쇼하고 있는데 218과 331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객관적인 자리가 있고 장소가 있고 돗자리가 있고 사진이 있는데 매일 하는 얘기가 218에서 331 자리가 어떻게 이동했냐 이 얘기만 주구장창 하십니다. 진짜 기가 막혀요. 진짜 충격적입니다. 이분들 얘기하고 싶지 않고 가치도 없고 근데 이렇게 바로 뿌리가 비탈에 있는 나무 여기 331 여기서 지금 이렇게 술 먹으면서 있었는데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술 먹어야지 이런 취지의 것으로 저는 보인다라고 영상에 올린 적이 있어요. 정민이가 술 먹었는데 왜 자꾸 또 그래 이렇게 반응한다라고 저는 추론했습니다. 충분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지금 이게 더 확인됩니다. 그래서 장소까지 간 것은 바로 보겠는데 장소 가서도 술을 먹인 겁니다. 술을 먹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정민이가 헬렐레 하고 있는 장면은 객관적으로 드러났고 얘는 지금 딴짓하고 오라도 안 오고 돌아다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컨디션까지 몰래 준비했죠. 컨디션을 친구랑 같이 준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개만 준비했다는 사실도 충격적인 겁니다 여러분. 근데 자기는 마시고 친구는 안 줬다? 아시겠죠 여러분? 제가 이 사건을 하면서 왜 분노를 하고 흥분을 했냐면 제가 양아치들을 많이 만났기 때문이에요. 이걸 간파하신 댓글분들도 몇 분 계셨어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하시는 게 뉴런님이 이러이러한 체험이나 경험이 있었던 것 같다. 맞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대학교 와서도 제가 느낀 게 양아치들을 많이 만났어요. 심지어 로스쿨, 미국 로스쿨 이제 저는 우리나라 법대, 그다음에 법대 대학원, 그리고 미국 로스쿨까지 나왔어요. 까지라는 표현이 좀 오해할 수 있는데 미국 로스쿨 가서도 또 양아치 같은 법조인을 만났습니다. 어디 가든 양아치를 양아치가 그럼 개념이 뭐냐? 양아치라는 것은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 로스쿨 가서 한국 법조인들을 만났는데 양아치가 뭐냐면 겉으로 볼 때 서울대 나오고 되게 똑똑한 판사고 다 좋은데 약속을 어겨요. 양아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약속을 어기는 거. 우파 애들 중에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우파 좌파 나누자는 건 또 아니니까 약속을 어기고, 둘째 좌파 애들 중에서는 이거 또 좌파 우파 나오니까 행동으로 양아치들 깡패인데 2명이서 한 사람 때리는 거. 제가 그래서 계속 올리고 있죠. 10명이 30대 하나 죽였다. 10대가 40대 남자 둘이 중학생 1명 죽였다. 그 다음에 20대 남자 둘이 태권도 하는 놈이 얼굴을 발로 차서 1명 죽였다. 근데 학교 폭력 계속 나오고 있고 자살하는 사람 계속 나오고 있고 중학생 자살, 남고생 자살 이렇게 분당에서 또 자살, 학교 폭력을 방치하고 조폭을 방치하는 사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방치할까요? 경찰은 어디에 신경 쓰고 있을까요? 경찰을 활용할 곳은 따르게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런 거는 그냥 다 자살로 처리하거나 신경 안 쓰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양아치라는 게 제가 양아치를 겪었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처음부터 되게 분노를 느낀 겁니다. 양아치들이 어떻게 행동하는 걸 아니까.
그래서 약속 어기는 양아치는 뭐냐면 약속을 다 잡아놨는데 자기가 볼 때 무시할 만한 학자고 내가 볼 때는 좀 무시할 만한 학자니까 자기에 따라서 이 판사놈이 자기에 따라서 약속을 변경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미국 같이 만나기로 했던 다른 학자들 미국 변호사 미국 아니면 다른 사람들 전부 이 한국 현직 판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을 어기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약속을 지켰다는 건 저도 약속을 잡아놓고 수업을 하고 있고 근데 약속을 그날 잡은 것은 이유가 있어서 서로 다 맞춘 건데 서로 합의를 본 건데 저는 저만 빼고 저랑 딴 사람만 빼고 다른 사람끼리 만나자고 자기 혼자 약속을 바꿔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이해관계가 있고 약속을 할 만한 이유가 있고 동기가 있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약속을 잡았는데 내가 현직 판사니까 약속을 바꾸겠다? 그래서 저한테 양해도 안 구합니다. 저랑 다른 사람 두 사람만 뺐거든요. 양해도 안 구해요. 그래서 제가 와 정말 최악의 판사다. 저게 약속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양아치가 별게 아닙니다.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하죠? 약속을 다 잡아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걸 변경하려면 모든 사람이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최소한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구해야 되는데 자기 혼자 변경을 해서 공지를 해요. 저는 황당한 거죠. 저랑 딴 분은 학자는 무시하겠다 이겁니다. 내가 현직 판사니까. 미국 변호사들은 한국에서 온 사람이든 아니면 거기 있던 현지에 있는 사람이든 시카고에 있는 사람이든 그 현직 판사 따라가고 현직 판사들이 왜 인기가 있냐면 나중에 로펌도 갈 수 있고 이해관계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 있는 변호사들은 전부 따라갑니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런 양아치들 그리고 두 번째 양아치가 뭐라고 그랬죠? 행동으로 2명 이상 남자가 2명이 1명을 때린다? 양아치입니다 여러분. 남자 2명 이상이 한 사람을 때린다? 주먹이라도 한 대 때린다? 다른 사람은 잡고 있다? 양아치입니다. 이게 양아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사건에서 친구 누가 개입되는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누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반드시 누가 있다. 드러나지 않은 건 정확하지 않지만 반드시 누가 있고 다만 명확하게 이 친구의 행위가 드러났기 때문에 친구의 행위만으로도 이 사건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거 보고 놓치는 것보다 친구의 행위가 명확히 드러났다 이겁니다. 저는. 그래서 친구가 술을 먹이는 거 보십시오. 이게 저도 술 먹이는 거라고 저는 추론합니다. 아버님도 그렇게 추론하셨어요. 정민이가 그래서 여기서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고 너 도대체 나한테. 술을 먹인 겁니다. 자기는 컨디션 마시면서 정민도 줬으면 이해가 되죠. 이런 추론이 안 나오죠. 정민이한테는 샀는지도 모를걸요. 컨디션. 근데 주지도 않았잖아요. 일단은. 혼자 먹었잖아요. 그래서 까치발 218 사진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깼기 때문에. 기본적 사실만 연결시켜도 충격적 양아치 행동. 컨디션 혼자 사서 혼자 먹고 몰래 먹고 218 깨있다? 양아치입니다. 여러분. 이 자체로. 그래서 아버님이 이제 술을 취한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신 거예요. 다 우리가 보셨죠 여러분? 안주도 안 먹고 이렇게 먹게끔 했고 유도했고 착한 정민은 먹었고 안주도 없이 먹었고 참이슬 이렇게 2병 청아까지 먹고 자기는 깼고 이렇게 해서 만취시키고 자기 정신 차린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 사실이 하나의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걸 세부적 사실로 나누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그 Atomic Proposition 기본 요소 명제, 기본 명제, 원시 명제로 나누면 10가지 사실도 더 나와요. 이걸 다 연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술을 먹게 되고 취한 경우가 나오죠. 그래놓고 자기가 만취했다라고 떠드니까 더 충격적인 거죠. 자기가 만취했다라고 더 떠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더 충격적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저 장소 331 이 나무 뒤 보십시오. 나무가 비탈에 있는데 이 비탈 바로 위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도 331 인정 안 하려고 이 초천재 피집사 하면 되겠지. 최상천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4인방이라고 얘기할게요. 4인방은 아예 331을 다 부인하고 떨어진 것도 부인하고 모든 걸 부인하기 위해서 218 자리랑 331이 멀리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바로 가까이 있는데 너희 왜 자꾸 이거 거짓말하냐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 4인방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 정말 출연 못하고 사실도 모르고 완전 썰푼다. 기본 지식도 안 돼 있고 이거 뭐 하는 거야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 자리가 지금 218 자리가 331이거든요, 여러분. 돗자리가 있었던 거 사진도 있고 객관적인 사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계속 218에서 331을 옮기는 동영상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 미군 200만 명 학살 떠드는 최상천 교수님이
엊그제도 이런 최상준 교수님을 떠들면서 인용하면서 하면 되겠지님은 인용하고 있고, 뭐 우파라고 얘기하면서 미군 200만 명 학살설 떠드는 이 교수를 떠받드는 것도 뭡니까? 하면 되겠지면 정체가 뭐예요 도대체?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이 4인방은 218이 331이라는 걸 아는 거죠. 근데 거짓말하는 겁니다. 옮긴 증거를 대라? 바로 그 자리가 그 자리인데 뭘 옮겨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가 생각할수록 또 열받기 시작하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맨 끝에까지 술을 먹게 한 겁니다. 위험 장소에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위험 야기가 핵심이다. 위험 야기 후 위험이 발생했을 때 구조 안 한 거, 구조 중단한 거, 이게 핵심입니다. 이 사건. 이걸 아버님이 오늘 얘기하신 겁니다. 다 안주 산 거, 편의점 2개 들린 거, 왜 편의점에서 술 사고 여기서는 안 사고, 왜 여기서 안주만 사고, 왜 부검에서 아무것도 안 드러나고, 왜 이렇게 인사하고 들어눕고 술 먹게 하고, 정민이는 반항하고 그러다 술 먹고 믿었으니까 컨디션 먹고 218 사진, 그 다음에 맨 끝에 블랙아웃을 주장한다, 터무니없는 걸 주장하는 것 자체가 지금 말한 모든 세부 사실 연결한다 하는 걸 다 입증하는 겁니다. 반증하거나 추론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그 자리, 3.3의 자리로 유인했느냐, 이걸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아버님이 이제 두 번째 핵심 주제를 말씀하십니다. 아버님의 핵심적인 문단, 패시지, 이 부분입니다. 결제가 이렇게 시작하죠, 여러분. 결제가 11시 14분인데 동영상을 보면 자리를 못 잡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여요. 동영상을 보셨어요. 원본을 보신 거죠. 자리를 못 잡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여. 돗자리를 사러 가기 전 11시 22분 나들목 앞쪽 새벽 5시 50분에 친구가 바닥에 들어놓고 개쇼했던 그 자리에서 자리를 잡으려 했었어요. 친구랑 정민이는 11시 22분에 그 친구가 들어눕고 가족 앞에 개쇼했던 그 자리에 자리를 잡으려다가 강변 쪽으로 갑니다. 핵심적인 게 드러났어요, 여러분. 동영상을 조사하신 거죠, 여러분. 여기서 자리를 잡으려다가 강변 쪽으로 갑니다. 강변 쪽으로 누가 유인한 거죠, 여러분? 친구가 유인한 겁니다. 강변 쪽으로 누가 유인했는지 제가 봐야 된다고 처음에 말씀드렸죠. 영상이 있습니다. 강변 쪽으로 누가 유인했는지가 경찰도 이거는 기본적으로 봅니다, 여러분. 모든 국민들도 생각하십니다. 강변 쪽으로 가는 증거가 없었어요, 그동안. 그런데 지금 술 사고, 안주 사고, 컨디션 사고, 혼자 먹고 218 사진, 컨디션 효과, 컨디션 효과는 218 사진입니다. 멀쩡했죠. 한쪽은 누워있고, 그 자리가 어디서 술 먹였다? 이렇게 술을 계속 먹게 하고, 나 못 먹겠어 했는데도 계속 먹게 하고, 벼랑 끝에서. 그럼 벼랑 끝으로 유인한 게 누구다? 강변 쪽으로 가게 한 게 누구다? 친구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는 뭐냐? 동영상. 아버님이 동영상을 보셔서 지금 저희한테 공개하고 계시잖아요. 나들목 앞쪽에서 자리를 잡으려다가 결국 강변 쪽으로 가는 게 보여. 그럼 여러분 결정 내리십시오. 정민이가 가자고 했겠습니까? 아니면은 처음 보는 광경이다, 나 이거는 당황스럽다 했던, 가기 싫었던 정민이가 가자고 했겠습니까? 그쪽으로. 아니면 친구가 가자고 했겠습니까?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두 가지 큰 설, 두 가지 큰 이론, 두 가지 큰 가설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두 가지 설이 제시됩니다.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동안 계속 말씀드리는 거,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그 얘기입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친구가 가자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면 정민이가 가자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저는 친구 쪽으로 본다 이겁니다. 그렇게 추론한다는 겁니다, 저는. 거기에 믿음, 그 추론에 저는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그 근처 나들목 앞쪽에 있었다면 내가 그 새벽에 강비탈에 추락하는 일은 없었을 거고, 강비탈에 추락하는 일은 없을 거고, 오늘 너의 환한 미소를 볼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블랙아웃의 이 터무니없음을 주장하는 것 자체로 우리 의문을 하는 거고, 모든 걸 버린 것도, 자백했던 것도 이제는 모른다. 자백했던 것도 이제 모른다. 전민 악하고 굴렀어요. 제가 끌어올렸어요. 이렇게 강변 쪽으로 가게 한 것, 나들목 앞쪽에서 친구다. 저는 이렇게 추론하고 이렇게 믿습니다. 저는
이 믿음은 제 믿음이고 제 의견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공개하고 마음껏 표현하셔도 됩니다. 믿음, 제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께서 알고 계신 막 신음소리 내면서 악하고 굴렀어요. 이것을 지금 입을 다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님이 이것을 처음으로, 그러니까 이 이야기 많이 하셨는데 처음으로 대문짝만하게 빨간 줄까지 그으시면서 이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4인방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기괴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아버님의 믿음, 아버님의 추론, 아버님이 판단한 사실관계를 공개하신 겁니다. 막 신음소리 내면서 악하면서 막 굴렀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끌어올리느냐고. 여러분 아시겠죠? 아버님께 직접 이야기한 사실이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했고 이것을 직접 들으신 것이 아버님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은 것과 다른 사람을 통해 듣지 않고 직접 이야기한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법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윤리 책임을 물을 때도 그렇고 인공지능에서 이것을 투입할 때 이 증거를 투입할 때도 아버님에게 직접 이야기를 했느냐, 악하고 구른 것,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한 것을 아버님께 전달된 것이냐는 논증 체계에서도 인공지능할 때 넣을 때도 다릅니다. 증거의 가치가 다릅니다, 여러분. 증거력이 달라요. 이해가 되시겠죠, 여러분? 그러면 따라서 아버님은 상대 변호사 입장문 발표와 그할 방영일이 우연이라 하기 어려운 것 같더라. 예. 이제 아버님 여기 지금 상대방 변호사 입장문 나왔는데 제가 나중에 영상 올리겠지만 상대방 변호사들이 1차 입장문, 2차 입장문을 공개적으로 국민한테 발표했죠, 여러분. 공공의 이익입니다. 이게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사안이냐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진실적시로 고소했기 때문에. 그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리고 경찰도 국민을 상대로 중간 발표를 국민을 상대로 했습니다. 다른 사건에서는 하지 않는. 다른 사건에서는 로펌이 국민 상대로 1차 입장문, 2차 입장문 발표하지 않습니다. 경찰도 다른 사건에서는 국민들한테 중간 수사 발표를 발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2차 입장문, 경찰의 중간 발표 다 발표했습니다. 국민을 상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안입니다, 여러분. 법적인 부분을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을 너희가 논증하라. 이렇게 진실적시 명예훼손을 건 거거든요. 진실적시 명예훼손의 핵심이 이겁니다. 공공의 이익을 너희가 입증하라. 그럼 유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에 그 유법성 조각이 없다, 공공의 이익이 아니다라고 떠들려고 고소한 건데, 제가 설명드린 것만 제출해서 판사한테 내면 됩니다. 1, 2차 입장문은 누가 발표한 거냐, 중간 수사 발표는 누가 발표한 거냐, 이것만 내도 공공의 이익이 입증됩니다, 여러분. 따라서 아버님의 오늘 추론은 핵심입니다. 굴렀어요. 제가 끌어올리느냐고. 이것을 아버님이 공개적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본격적으로 국민들한테 알리고 여기에 관해서 입장을 밝히신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모든 사실을 다 종합해 보니까 강변 쪽으로 끌고 간 게 친구라는 충분한 의혹이 생깁니다. 강변 쪽으로 그 3, 3일 자리로 끌고 간 것이, 거기서 술 먹자라고 유도하고 권유하고 그렇게 술 먹도록 만들거나 야기하거나 거기에 그러한 결과와 효과에 기여한 것이 친구라고 우리는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 불러냈고 처음 보는 광경이야, 엄마가 술 먹지 마, 네 알겠어요 엄마, 이런 건 처음인데, 이 모든 걸 종합해 봤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블랙아웃 이야기하고 다 버리고 이 모든 걸 종합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친구가 그쪽으로 가자고 했을까요? 아니면 나들목에서, 아니면 3, 3일로 가자고 했을까요? 아니면 정민이가 나달목 쪽에 앉으려다가 강변으로 가자고 했을까요? 3, 3일로. 저는 친구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자리에 가서도 술 먹자로 계속 유도했고, 자기는 정민이는 예상대로 술을 취했고 그 사람 계획대로, 친구 계획대로, 그 다음에 자기 혼자서 컨디션 몰래 먹은 거죠. 모든 게 연결된다라는 거. 지금 연결시킨 사실만 기본 사실, 원시적 사실, 어토믹, 그 비트겐슈타인이 이걸 똑같은 얘기지만 이거를 elementary proposition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은 그 철학의 신이라고 얘기했던. 그러면 이 기본 사실들을 계속 모두 연결을 해서 추론을 해야지, 이 중에 한두 가지만 얘기하는 이 4인방 최악입니다, 여러분. 모든 걸 연결을 해야 되는데 불리한 건 전혀 언급 안 하는 4인방. 그래서 이것을 아버님이 오늘 국민들한테 시와 함께
정민이한테 두 번째 편지를 보내는 형식으로 공개하신 겁니다, 여러분. 완전하게 저는 이 추론에 공감하고 저도 그렇게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감사드립니다.